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 메인 고정 게스트네요, 저희. 네, 저희 열리라드 마케터. 네. 그때는 저희가 그 메타 광고 네. 이제 효율 올리는 방법에 네. 대해서 이제 그 마케터님께서 실무적으로 정말 사용하시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 모먼트 네. 그리고 CRM 마케팅에 관해서 좀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모먼트 광고는 어떤 광고죠? 카카오 모먼트 광고라고 했을 때 카카오톡 카카오 지면에 뜨는 광고인가요? 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지금 카카오 네. 의 배너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패밀리 매체와 이제 연동되어 있는 그런 지면에도 같이 노출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네, 카카오 서비스 지면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카오톡만 노출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효율 지면을 찾는지가 좀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모먼트와 또 CRM 마케팅에 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 이 CRM 마케팅이라는 게 참 요새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고 참 중요한 마케팅 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혹시 그 최소연 마케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CRM 마케팅이 좀 요새 좀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마케팅에 있어서 되게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자체가 신규 고객에게 판매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도 한번 사용을 해봤던 제품에게 더 이제 마음이 가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CRM 마케팅을 했을 때 저희가 해봤을 때 확실히 전화 볼륨이 확 늘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고객을 지키면서 이제 이전에 들어왔던 신규 고객을 더 확보하는 그런 1타 양피? 1타 2피의 그런 목적을 활성화할 수 있고 브랜딩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전에는 사실 온라인 광고가 뭐 당연히 지금에 비해서 경쟁도가 심화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 온라인 광고라는 게 갈수록 어떻게 보면 경쟁도가 참 심화되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였던 그 이제 쿠키 설정, 그 온라인 광고를 서드 파티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그 모집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뭔가 그런 개인 정보를 좀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제약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제약 때문에 그 저희가 CRM 마케팅이 대두된 게 기존 고객들을 그러면 더 잘 지켜야 된다. 이 기존 충성 고객들이 딴 어떤 경쟁 업체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기본기부터 저희가 좀 그 기본 안에 있는 충성 고객부터 지키자. 라는 어떤 그 목적이 좀 대두되면서 이 CRM 마케팅이 굉장히 좀 요즘 좀 트렌드이고 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왜 웃으시죠? 이제 댓글에 달렸는데 요즘 CRM은 효율이 좋은가요? 이렇게 바로 물어봐 주셔서 갈도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바로 질문을 줄 정도로 CRM 마케팅이 정말 이제 궁금하신 분이 참 많으실 거고 많고 이제는 진짜 안 할 수 없다. 모든 업체에서 대부분 이제 CRM 마케팅을 대부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CRM 마케팅 효율이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만 여쭤보시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적으로 당연히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네,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노출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미 뭐 우리 브랜드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사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그 사세요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CRM 마케팅이 사실 뭐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내부 톡톡도 있을 수 있고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카카오톡에서 지금 그 발송되는 CRM 마케팅일 거고, 그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요새 인앱 광고도 이제 뭐 장바구니 담은 사람에게 장바구니 담은 지 7일 지났는데 아직 구매를 안 하셨네요. 이런 앱 알림부터 해서 앱 알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 다 효율이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아까 뭐 효율이 좋다 당연하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그래도 신규 고객한테 노출시키는 그냥 배너 광고보다는 효율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생짜로 뭔가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고 충성 고객인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 프로모션이라던가 현재 지금 뭔가 좀 저희 쪽에서 밀고 싶은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한번 인지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좀 더 저희가 좀 다이나믹하게 좀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 그 과연 CRM 메시지를 그러면 뭐 좋다고 저희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으면 매일 보내면 되지 않나요? 매일 CRM 메시지를 오늘도 보내고 내일도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면 사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질리지 않을까요? 질린다. 그러니까 CRM 메시지를 지금 그 갈동서님께서 CRM을 진행할 때 발송 주기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CRM 발송 주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보내다 보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껴서 뭐 채널을 뭐 삭제한다던가 팔로워를 삭제한다던가 아예 그냥 충성 고객들이 완전히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밀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정말 이게 저는 정말 CRM 마케팅에 있어서 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업체에 맞는 그 발송 주기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발송 주기를 찾기 위해서 이 CRM 메시지를 보낼 타겟을 선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카카오에서는 그 타겟군을 뭔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코딩적인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요새는 다른 이제 업체에서 많이 CRM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유입된 고객에게 보내는 CRM 메시지, 그다음에 장바구니 담기만 한 고객에게 보내는 CRM 메시지 전부 다 별도로 그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구매한 지 30일이 지난 고객에게 보내는 CRM 메시지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가능해서 이런 메시지 타겟군, 타겟 주기 그리고 그 메시지에 어떤 후킹 요소를 넣는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RM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저희 어떤 확보된 모수한테 뭔가 그냥 일괄적으로 하나 메시지를 툭툭툭툭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방문한 고객이라던가 장바구니를 담았지만 최종 구매까지 도달을 못한 고객이라던가 구매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고객들, 어떻게 보면 좀 그 저희가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그 세그먼트에 맞는 뭐 문구라던가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보냈을 때 확실히 더 효율이 좋겠네요. 팀장님 혹시 그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거요? 뭐 회원가 이 쿠폰이 3일 남으셨어요. 오늘까지만 이 쿠폰 사용 가능하세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문구, 뭔가 기간 한정에 대한 어떤 후킹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렇게 좀 그러니까 문구를 짤 때도 그럼 고민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 CRM 보냈을 때 그 문구의 어떤 텍스트라던가 뭐 이미지 소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뭐 구매 반응이라던가 전환 반응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집행을 하시면서 그 소연 마케터님께 생각하시는 좀 이거는 진짜 좀 괜찮은 어떤 문구고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좀 트렌디한 문구다. 아.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보여드리면서. 예, 준비를 또 하셨네요.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직접 보낸 CRM 메시지긴 하거든요. 천천히 좀 하나씩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네. 사실 조금 달라서 결이 조금 달라서 가져왔는데 우선은 저는 이모티콘을 좀 쓰는 편이에요. 좀 후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정 판매, 몇 개 한정 판매다. 네, 한정 판매. 그리고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1kg에 12,000원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뭐 6월에만 먹을 수 있다. 지금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만, 오늘만 이런 후킹점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간 한정, 수량 한정, 또 어떤 그 가격, 제품에 대한 메리트 세 가지 요소를 다 넣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몇 % 할인 그리고 제가 조금 이번에 테스트를 했는데 좋았던 점이 되게 구어체로 CRM 메시지를 적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되게 사람들에게 친근감 가게. 아따 사장님이 더위 먹으셨나 봐요. 공수해 왔더니 뭐 주시라네요. 그냥 무료로 주시라네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사람들에게 어머 재밌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거 괜찮겠다. 뭔가 진실성이 느껴지게끔 이런 식으로 문구를 했는데 효율이 실제로 좋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어체로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시간과 할인율에 대한 소구점을 좀 잡는 게 좋았습니다. 한정 판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어떤 그 수치를 좀 많이 적어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그냥 한정 판매라는 게 아니라 200개 한정 판매. 뭐 할인율도 뭐 그냥 뭐 시원하게 할인했습니다. 가 아니라 몇 프로 59% 할인. 확실히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확실히 조금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복숭아가 되게 빨간 뭔가 좀 탐스럽게 생긴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보낸 시간 자체가 1시인가 2시인가 그런 시간이어서 그냥 그 시간대 딱 보내니까 지금 딱 더울 시간이죠? 이렇게. 아예 시간을 딱 공략을 하셨네요. 네, 시간을 공략해서 그렇게 적고 지금 딱 덥고 습할 때 생각나는 시원하고 아삭한 과일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시간 설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 설정을 했다면 왜 이 시간을 설정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아까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10kg에 17,000원밖에 안 한다고? 너무 싼데? 이 전후 가격 비교가 딱딱 되니까 뭔가 더 싸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했고 아까 전에 이제 활용을 했을 때 뭐 몇 개 한정 이게 조금 전환율이 좋았어서 그것도 같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CRM 메시지 그러면 오늘 보내기로 딱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보낼까도 참 중요한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광고주님께서 이제 역으로 저희 마케터 분께 광고를 좀 집행하시는데 저희가 몇 시에 CRM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최수연 마케터님께서 좀 시간대를 딱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전환이 많이 되는 시간대에 보내는 게 좋잖아요. 그냥 보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상품군 그리고 이제 업체마다 또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서를 까가지고 전체 상품군에서는 어떤 시간대에 가장 뭐 전환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요일별로 봐서 뭐 어떤 요일에는 어떤 시간대에 전환이 많이 됐는지를 파악을 한 뒤에 이제 이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요일 이 시간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죠. 혹은 만약에 이 업체에 대해 데이터가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는 경쟁사도 많이 맡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에 제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보고 제안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뭐 분석해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감이 아니라 감이 아니라 네. 이 시간대 아마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 시간대 아니라- 보는 시조가 아니라 그게 네. 이제 업종마다 사실 뭐 구매하는 시간대가 또 천차만별이고 그쵸. 또 업종 안에서도 그 네. 브랜드의 어떤 특성상 그쵸. 제품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광고 어떤 그 시스템 안에 어떤 그 보고서라던가 네. 아니면 뭐 자사몰의 어떤 매출, 시간대 매출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업체에 맞는 시간대를 딱 정하시는 게 아마 제가 봐도 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단일 이미지형 CRM만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보낼 때는 내가 지금 후킹 이 사람들이 어디서 유입이 더 많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 큰 배너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든가 컬렉션형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네. 슬라이드형을 이용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받아보는 거 보면 네. 그냥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막 뭐 다양한 제품들이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네. 보내는 유형이라던가 좀 참 그 유형 자체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CRM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질문 주셨는데 카카오 모먼트는 대형 브랜드 아니면 효율이 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저희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카카오 모먼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대부분 업체에서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업체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체마다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매체를 선정하고 그쵸. 또 그 매체가 무조건 안 좋은 매체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업종이라던가 특성에 따라서 당연히 그게 더 좋을 수 있는 매체가 있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 모먼트가 대형 브랜드 아니면 효율이 안 좋다?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는 그 업체 자체도 그렇게 대형 브랜딩이 엄청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소규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계속 꾸준히 로아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주력 매체가 카카오 모먼트잖아요. 네, 주력 매체가 그렇기도 하고 사실 타겟이 어떤지 그리고 그러니까 연령층이랑 성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가 사실 뭐 좀 메리트라고 전 느껴지는 게 이 CRM 마케팅이 좀 더 대두가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라는 이 매체 자체가 사실 CRM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가 사실 가장 많이 또 활용하고 있는 어떤 CRM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CRM을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더불어서 카카오 모먼트 광고도 같이 조금 시너지가 잘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먼트 배너 광고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CRM을 함께 활용했을 때 전반적인 광고의 어떤 성과 같은 것도 시너지를 또 발휘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노출되는 매체 안에 어떤 모수라던가 CRM을 활용하는 모수 자체가 이제 한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CRM이 대두될수록 사실 전 카카오 모먼트 광고의 효율도 예전보다 더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다 그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사실 뭐 어떤 광고가 난 집행을 했는데 효율이 안 좋았다더라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카오 모먼트 광고가 훨씬 더 지금 CRM에 대두되면서 훨씬 더 좀 빛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뭐 또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제 카카오 모먼트에서 저는 조금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카카오 모먼트라고 했을 때는 디스플레이 전환 이커머스 업종에서 말을 하자면 디스플레이 전환 캠페인이나 뭐 비즈보드 전환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구매가 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했을 때 그 구매에 있어서 그 비즈보드는 솔직히 그렇게 전환이 원래는 많이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개인적인 주관이시죠? 네. 아니요, 실제로. 네,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이제 로아스가 높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최소한 마케터의 어떤 견해라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비즈보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생긴 디스플레이 그 확장 배너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활용하고 나서 되게 구매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가지고 왔는데 그 디스플레이 확장 지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체가 이제 배경이 있는 이미지가 활용이 불가능하고 네. 이제 PNG 그 파일만 가능한데 사실 이런 띠 배너는 활용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확장 소재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래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만 노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노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로형도 되고 가장 좋은 점이 이런 정방향 이미지로도 노출이 배너 형식으로 돼서 오히려 더 후킹이 돼가지고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즈보드만 집행하고 계셨던 광고주님들 이제 디스플레이 영역도 비즈보드를 저희가 확장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 제작에 대한 어떤 그 리소스 좀 덜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리소스가 드는 편이지만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맞아요. 것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깎아가죠. 까다로운 양식도 지키기 위해서 리소스를 또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비즈보드만 그냥 단일로 집행하고 계셨다가 이런 디스플레이도 또 관심 있으시면 디스플레이를 그냥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비즈보드 기존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광고에 어떤 그 노출을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리소스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왜냐면 사실 디스플레이 확장 지면만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카카오 모먼트가 아무래도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진짜 절대적으로 배너 광고에 있어서 저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물론 카카오 모먼트가 이제 규제가 까다로워서 배너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문구 자체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소재의 소구점을 어떻게 잡을지가 저는 카카오 모먼트 광고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너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소구점이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문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소구점을 잡아서 어떻게 문구를 만들지도 그 카피라이팅의 영역이 그런 정말 마케터의 역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 모먼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나이가 있는 타겟에게 효율이 좋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구 자체도 되게 직관적인 문구를 쓰는 게 효율이 좋았거든요. 나이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몇 세 이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한 50대 이상. 50대 이상이요? 네. 오히려 진짜 저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이 전환이 더 잘 되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 분들에게 좀 노출되는 배너는 뭔가 좀 결이 이제 20, 30대 분들이랑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차별성을 좀 어떻게 두세요 그러면? 약간 그 배너에 있어서 뭔가 좀 글자를 좀 더 크게 하고 뭔가 그 글자를 딱 바로 좀 읽히게끔 쉽게 좀 풀어서 쓰시는 편이신가요? 그쵸. 그러니까 집중이 되게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 밈도 많이 쓰고 그런 유행어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근데 카카오 모먼트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밈을 쓰는 것보단 차라리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200개 한정 판매라든지 아니면 그 한 번 먹으니까 끊을 수 없어요. 이런 계속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아니면 아싸리 이제 타겟에 맞게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뭐 남편이 계속 찾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완전히 그 진짜 50대 이상 분들 타겟팅하는 딱 그 소구점으로 시작을 아예 하시네요 그냥. 그쵸. 왜냐면 그 저희가 연령대도 이제 그 필터링해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필터링해서 아예 나이대별로 이렇게. 그 나이대별로 그룹을 개별적으로 짜시고
그 나이대별로 이제 노출되는 어떤 소재도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하고 와, 네. 그 성별도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남성 50대한테는 장모님이 만든 김치보다 더 맛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뭐 시어머니가 더 달라고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짜서 활용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소재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뭔가 그 사람이랑 더 연관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포인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배너 소재 만들 때 공감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도 그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아 예. 네네 이거는 그냥 캠페인 제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차별점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CRM 메시지로 되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톡 채널 톡 메시지랑 개인화 메시지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톡 채널 메시지는 이제 친구 단에서 그 타겟을 이제 분리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이 900까지 도달하지 않은 타겟만 잡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유입된 사람에게만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화 메시지를 통해서 코딩적인 영역이 같이 프로그램적인 영역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화 메시지를 보내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구매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방문에 대한 이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자사몰에 대한 트래킹이 다 되어야 되는 거고 자사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 브랜드의 어떤 카카오톡 채널에 지금 친구가 있는 등록을 하신 분들 그분들을 모수를 삼아가지고 보내는 CRM이다. 그래서 이제 문구 자체도 그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문구만 써가지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문구만 써서 세팅을 하게 되지만 이제 개인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그 코딩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쿠폰 하루 남은 그런 고객에게만 보내는 메시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편리하긴 한데 사실 카카오 그 모먼트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메시지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처음 이런 걸 또 해보시는 분들이라던가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활용하기가 좀 장벽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벤더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죠. 참 어렵네요 이 부분도. 어려우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연 마케터님은 이제 만약에 제가 광고 주면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연 마케터님한테 연락을 제가 드리면 이런 어떤 CRM 마케팅에 대한 관리라던가 이렇게 발송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그러면 그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카카오 이제 모먼트로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카오 모먼트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 개인화 메시지 그 진짜 완전 CRM 메시지를 못 보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벤더사와 같이 연결을 시켜드려가지고 더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더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좋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카카오마트 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광고를 진행하고 나서 사실 어디에서 효율이 좋은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대도 당연히 확인을 하고 성별도 확인을 하고 계좌지면도 확인을 하고 또 시간도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노출 디바이스. 디바이스. 안드로이드냐, iOS냐. 그쵸. 이것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떤 업체,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출 디바이스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에 대한 구매 비중이 90%, 그러니까 전환 비중이 90%가 넘는 데가 있고 정말 극명하게 그 디바이스에 따라서 효율 편차가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저는 좀 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연령대가 좀 그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50대 이상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사실 아이폰, 그러니까 iOS보다는 안드로이드를 더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했을 때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만약에 연령대가 좀 높으신 어떤
그분들이 주요 고객층인 브랜드라고 했을 때에는 아예 세팅할 때 iOS를 그냥 노출을 꺼버리고 안드로이드만 저희가 단독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좋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그 활용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카카오 무먼트 광고에 대해서 집행 이력이 없거나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집행하실 때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비를 쓴 만큼의 어떤 효율을 다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 어떤 마케터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의뢰나 좀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도 세팅을 해드리고 그쵸. 그러니까 효율이 뭐 200%밖에 안 날 것도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초반에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더 높은 저희가 효율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문의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카카오 모먼트 배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다른 배너 보다도 더 이제 계제 지면이나 디바이스 연령대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특성화된 어떤 그 노출 타겟팅이라든가 지면이 조금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업체마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별로도 나눠서 그 그룹 나누고 나이대로도 나누어서 그룹을 나눠서 타겟팅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그룹을 좀 분리를 시킨 뒤에 테스트가 필요한데 사실 이 A/B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픽셀을 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픽셀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존 뭔가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일부러 제외시키고 정말 신규 고객들, 방문 이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또 신규로 타겟팅할 수 있는 기법이 있고 그런 어떤 모수에 대한 또 활용도 저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광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카오 모먼트도 사실 뭐 모르시는 분들이라던가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카카오 모먼트라던가 이 CRM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좀 인지를 해주시고 다시 조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사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카카오 채널에서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카카오 모먼트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시 어떤 게 더 편하셨어요? 저는 그냥 모먼트에서 보내는 게 더 편하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모먼트 배너 광고를 하고 있을 시에는 이제 그냥 당연히 모먼트 광고랑 톡 메시지랑 같이 보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모먼트에서 보내는데 광고주분께서 이제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톡 메시지만 자기가 직접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직접 세팅해서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참 보낼 수 있는 어떤 경로도 두 가지여가지고 좀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방법을 모르겠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어서 대행을 맡기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되게 압축돼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이 더 이제 올라오지 않고 저희도 준비한 것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카카오 모먼트랑 또 CRM 메시지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소희 마케터님 또 준비하고 계신 또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내일 또 라이브가 있어서 내일 또 오시는군요. 심지어 내일 오전 10시에 와, 아침에 부지런하게 또 봐야겠네요. 내일은 구글 비승인 문제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셔서 비승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구글 비승인 관련된 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오전 10시에 맞습니다. 혹시 카카오 모먼트 비승인 네.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할까요? 저희? 예.
짧게 하시죠 그러면. 네, 그것도 생각이 나셨으니까. 네. 한번 제가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카카오 몬트 비즈니스. 아니 저희 되게 까다로운 두 개가 있잖아요. GFA랑 카카오몬트가 네. 개인적인 견해시죠? 네. 그 비승인이 네. 그 진짜 픽셀 그 하나 핀트 하나만 틀려도 이제 노출 제한되거나. 그러니까 그 이미지 구격도 까다롭고 이미지 세팅 후에 문구에 있어서 제한되는 그런 단어 키워드도 되게 많고. 네. 사실 아까 전에 저희가 한정 판매가 소고점 이어서 한정 판매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문구 제한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종 URL에 그 내용들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거는 네. 광고 문구랑 또 맞지 않는 결이기 때문에. 근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이제 비승인 된 거를 모르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조금 그 제한이 안 되고 더 원활하게 광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승이 떨어졌다 갑자기 뭐 비승이 걸리거나. 네.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미지만 다르고 문구는 동일한데 A 소재만 비승인이 걸리고 그런 어떤 이슈들도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또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지 진짜 많이 했죠. 노하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노하우를 이제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것 때문에 비승인 때문에 아마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진짜 마칠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또 그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또 오전 10시에 또 구글 비승인 이슈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그러면 또 소연 마케터님은 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